네,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이런 날은 시험보다는 우리도 좀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싶고 그런 날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또 희생을 한 만큼 시험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래프 낮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뭉뚱거려서 해드리면 일단은 거의 90% 정도는 들으면 답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분명하고요. 일부분에서 아주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대부분은 딱 들으면 중간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였는데 한 문제 정도가 좀 끝까지 아주 집중도 있게 들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인상이 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거의 똑같은데 한 몇 문제가 비슷한 표현으로 대체가 되는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3부분에서 조금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한 세네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두 문제의 한 대화잖아요. 근데 세 세트가 문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치하잖아요. 두 개의 문제가 있으면 먼저 얘부터 들리고 그다음 밑에 들리고. 그런데 이게 뒤집히게 되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까요? 미리 앞에 문제 맞추느라고 너무 고민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뒤에 보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이건 틀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잡혀 있어요. 자, 독해 한번 보실게요. 독해 일부분. 독해 일부분은 우리가 일단 단어가 쉬우면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어가 쉬웠어요. 전체적으로 이 단어는 되게 용법이 어려운데 라는 것도 없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볼 때는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나열이 될 때 품사가 많이 겹치면 또 헷갈릴 텐데 또 다양하게 명사도 있고 막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이건지 헷갈리네 할 게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독해 이 부분 A, B, C 순서 나열할 때 뭐가 있으면 우리가 되게 나열하기 좋냐면요. 첫 번째는 관련사. 관련사라는 건 보통 접속사와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들을 관련사라고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虽然, 但是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나열하기가 좋고 또 하나는 대사, 지시대사나 인칭대사. 대사라는 말이 뭐죠?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这, 那 같은 말이 지시대사죠. 이것저것 혹은 타, 그, 그녀, 나, 너 이런 인칭대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 앞에 그 사람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뒤에 대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일 쉬운 경우가 이제 관련사가 많을 때 그리고 대사가 많을 때. 근데 오늘 시험은 그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관련사도 많고 대사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부분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그냥 보였어요. 얘네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요. 한 3문제 정도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를 할 때 한 몇 문제는 그대로 찾아지는 것도 해보겠지만 오늘 문제 중에서 좀 유난히 전체 내용의 파악이 필요했던 문제도 뽑아서 한번 맛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유사한 단어로 바뀐 문제 한 문제 정도 해서 20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순서 나열하는 거는요. 글쎄요, 참 제가 이 표를 더 내려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앞에 총평특강만 한 몇 개 들으셔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일관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법적인 포인트는 항상 일관돼요. 형용사 수렴은 나올 거고요. 동사 수렴은 나올 거고요. 단 그냥 단어가 좀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총평특강을 좀 한 몇 개만 앞에 거를 좀 미리 봐주시기만 하셔도 다음 시험은 충분히 더 잘 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가 이제 내가 이 단어를 전혀 어떤 단어하고 연결지어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독해 1부분이에요. 단어들을 한번 쭉 보는데요. 단어가 너무 쉽죠. 지금 보시면 4급보다도 더 밑에 막 상급 단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후무 말할 필요 없죠. 부모 명사 성격이고요. 진행 진행하다 라는 동사로 보통 어떤 일이나 동작을 진행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죠. 커시는 형용사로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얘를 쓸 때 타이 커시러 너무 안타까워요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동사성으로 써서
뭐가 안타까운지 뒤에 어쩌고 저쩌고 목적어로 쭉 나열해서 배경을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춘이라는 동사는 사실 뜻이 되게 많아요. 마치 우리 영어의 take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춘하면 어떤 물건을 보존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춘치엔이라고 해서 돈을 뭐하다? 네, 저축하다 라는 뜻도 되죠. 그럼 하는 김에 돈을 우리가 끄집어내면, 찾으면 뭐라고 하죠? 지출, 취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급을 하다, 돈을 끄집어내다. 우리가 찾다라는 말을 중국어에서요, 짜오를 쓸 때가 있고 취를 쓸 때가 있어요. 짜오하고 취가 둘 다 한국말로 하면 약간 찾다 이런 느낌인데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짜오는요, 내가 의도치 않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거고요. 취는 내가 인지하고 저기 놔뒀어 하는 거 알고 있는 걸 찾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맡긴 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취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칸파는 명사로 견해나 의견 이런 단어들이 제시됐는데요. 뭐 하나씩 보시면 이건가도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일 거니까요. 자, 46번부터 보실게요. 리징리 이사장님, 니 또이. 자, 주어고요. 또이는 전치사 구조예요. 어디까지 끝냐면 뭐에 대해서 这次的调查结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가 빠졌죠? 셔머가 꾸며야 되는 명사, 목적어가 빠졌죠. 어떤 를 갖고 계시나요? 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푸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칸파가 있었는데 당연히 의미사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답 되시겠고 47번 他和 그는 第一名 1등과 只差1分 1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真是太什么什么了. 자, 보통 타이를 쓰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러를 붙이는 게 있죠. 타이 뒤에는 보통 너무 형용사하다. 太好了. 오늘 날씨 太好了. 太热了. 너무 더웠어요. 자, 형용사 성격을 가진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太可惜了.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高师傅가 怎么还没联系我们? 왜 아직도 우리에게 연락을 안 주는 걸까요? 难道什么什么吗?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난다오라는 말이 설마 뭐뭐란 말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서 야 설마 뭐뭐란 말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워놓고도 못 쓰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인데 그냥 이거는 따져 묻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되게 심한 말을 했어요. 난다오 니 부아이워마? 너 나 안 사랑하니? 이렇게 말하지 누가 설마 너는 나를 안 사랑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약간 따져 묻는 듯한 느낌. 이거란 말이야? 반어문을 나타냅니다. 묻는 어감이지만 사실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가? 라는 얘기예요. 뭐인가? 事情 하고 난 다음에 이 더가 보여요. 자, 우리 조사 더를 쓰면 보통 뒤에 무슨 보어가 나오죠? 정도 보어가 나와서 뭘 한 정도가 순조롭지 않은 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도 보호를 가질 수 있는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될 텐데 지금 형용사가 될 만한 시는 이미 물 건너 갔고요. 동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진신 그리고 또요. 돈을 넣다 혹은 물건을 보존하다 보관하다라는 준이 있는데 지금은 일이 진행된 정도가 순조롭지 못한가? 설마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9번. 你要学会 너는 배워야 해. 자, 목적어에 또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예요. 네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而不是 뭐 하지 말고 完全听意见 의견을 듣지 말고 누구의 의견하고 사람이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父母的意见만 완전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문제 물론 남은 게 답이겠지만 보시면 준이 들어가셔서요. 哥哥每个月 우리 오빠나 형은 매달 会把 바는 뭐뭇을 이라는 전치사죠. 收入中的一部分 수입 중에 일부분을 무슨 진? 준진 저축을 해서 입금을 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저축해 넣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단어의 수준이 낮고 전혀 헷갈리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순서 나열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하고 왔는데요. 커시를
아까처럼 우리 타이커 실러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런 점이 유감스러워요, 안타까워요 라고 동사로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 제가 뭐가 눈에 띄냐면 타가 보여요. 인칭 대명사죠. 타라는 말은 뭐가 앞에 나와야 타를 쓸 거니까 얘는 절대 선행되는 문장이 될 수는 없겠네요. 자, B를 볼까요? 这份报纸, 이 신문은 우리가 份이라고 하면 문서나 신문이나 그리고 우리 대학생분들은 레포트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보고서 报告 네, 알아보시겠죠? 네, 报告 같은 것도 보고서나 레포트도 一份报告 사급 양사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 신문은요, 我爸爸最爱看了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했어요. 신문, 사물이 하나 나왔고요. 우리 아빠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C를 보시면 타라는 이번엔 인칭 대명사가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물타는 신문이 되겠고 이 타는 아빠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선행되는 문장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B로 시작되어야겠죠? 찾아놓고 A하고 C는 우리가 내용을 해석한 다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B는 확실해요. 제일 보기 좋아한다. A부터 읽어볼까요? 뭐가 안타까워요? 타 종민 티에 내일부터 开始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就要停售了 판매를 停 정지하게 되었대요. 자, C를 보시면 他每天早上 매일 아침마다 都会去 어디에 가서 楼下的邮局 우체국에 가서 사곤 했었대요. 자, 그럼 이제는 사실 이건 국어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맞추시면 B가 선행이 되고 매일 사서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해서 B, C의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하나 더 해보도록 하는데요. 요게 이제 관련사가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하이가 보이죠. 절대 선행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니다, 그쵸? 자, 뭐하고 짝이 되냐면 요렇게 둘이 짝이 되는 거예요. 줄러 하이 되셨죠? 거기에 타를 썼어요. 아, 인칭 대명사. 그러면 타도 선행이 될 수 없죠. 그럼 선행 문장이 또 정해졌어요. 누구죠? B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서 바로 붙여보면 매년 춘지에 매년 춘절마다 무친 줄러 뭐를 제외하고도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호이조 만든대요. 차이 음식을 어떤 음식 만만 더 가득 넘치게 한 탁자 가득 식탁 가득 음식을 하는 걸 제외하고도 그 다음에 A가 내려와서 하이호이초 부샤오 니엔가오 니엔가오라고 해서 설에 먹는 떡 이름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발음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선물을 해도 배는 선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과가 우리가 빙고어잖아요. 그럼 이 빙이라는 한자가 달라도 뭔가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선물은 되게 좋아요. 근데 배는 우리가 리라고 하죠. 리는 원래 한자는 이거예요. 우리 이화여대 할 때. 그런데 이 리가 뭐하고 발음이 똑같냐면 떠나다 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불길해. 우리 이거 선물하면 헤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배는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니엔까오라는 말에서 이 까오라는 발음이요. 높다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설떡을 먹으면 뭔가 내가 앞으로 직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수입도 점점 높아지고 내가 점점 높아질 거야 라는 길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니엔까오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설떡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왕, 희망하는데 뒤가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다시 주어가 생활이 어떻게 S 해마다 형용사 높아지고 발음이 똑같은 거죠. 위엘라 위에 하오 생활이 또 갈수록 좋아지기를 두 가지를 만나 희망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대사 정말 많이 나오죠. 인칭대사도 나오죠. 줄러 하이 같은 관련사 나오죠. 이러면 선행되는 문장이 하나가 확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두 개 나열하는 거는 정말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독해 3부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바로 보이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또 내용 좀 읽어봐야 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항상 먼저 봐야죠. 야오시ang 뭐 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改变自己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글에서 改变自己란 말이 대놓고 나와요. 어디에? 세 번째 줄에.
如果 만약에 你想改变自己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就 그렇다면 어떻게 하세요? 종 뭐뭐로부터 여기로부터 改变你的态度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따라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태도를 바꿔야 되니까 정답은 C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반면에 79번 문제 같은 경우는 他希望小北 하고 문제가 끝났어요. 그는 小北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어떻게 하기를 희망합니까? 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말투를 보세요. 小北야 상대방을 부르죠.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타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전부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좀 읽어봐야 핵심을 찾아내기가 좋겠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小北야既然이라는 접속사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미 뭐뭐 한 이상 작은 치우하고 쓰셔서 네가 이왕 接受 받아들였어요. 뭐를? 任务 이 임무를 하겠다고 받아들였잖니. 그러면 就应该负责到底 우리 요 얘기 잠깐 할까요? 到底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얘를 그냥 한 뭉치로 봐요. 그럼 우리가 부사로 도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사급 부사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얘를 끊어서 봐요. 자, 따오 하나, 띠 하나로 볼게요. 그러면 따오는 뭐냐? 영어로 치면 to죠. 뭐뭐까지. 띠는 우리가 지금이 4월 말이에요. 띠는 바닥이나 가장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 위에 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합쳐서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보통 동사하고 같이 써서 동사 따오디라고 하면 이 동작을 끝까지 하다. 여러분 이제 HSK를 공부 시작하셨으면 6급까지 学到底 하세요. 끝까지 공부하다. 야, 너 이 책을 봤는데 이제 끝까지 봐야지. 看到底. 제가 중국 친구한테 잘하는 말. 제가 이제 중국 친구한테 내가 칭커 할게. 오늘 내가 사줄게. 해서 밥을 샀어요. 그럼 중국 친구가 너가 밥을 샀으니까 내가 음료는 살게. 그러면 아니야. 내가 칭到底. 쏘기를 했으면 끝까지 쏘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负责到底 하면 끝까지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即使 또 관련사가 나와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뭐일지라도 中间遇到困难 중간에 주어 역할을 하고요. 遇到困难 遇到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거나 추상적인 어려움 같은 걸 만날 때 더라도 예, 비에 방치 포기는 하지 말아라.否则 4급 접속사 영어로 치자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前面的工作 우리가 앞에 했던 일들이 바이쭈얼로 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자, 바이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부사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희다는 뜻일 때는 형용사예요. 타더 피부 很白 피부가 하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부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면 약간 한국말로 헛 뭐뭐 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4급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하오가 뭐예요? 이러면 니 바이쉐러 그런다고요. 헛배웠네 헛배웠어. 그래서 너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한 것들이 다 헛짓이 돼버리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화자 타가 원하는 것은 뭐다? 이 일을 끝까지 다 완성해 달라는 말努力完成任务가 되겠죠. 네, 되셨나요? 자, 두 문제짜리예요. 두 문제짜리인데 문제를 먼저 살펴보니까 첫 번째 那几座房子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 집은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보시면 식물원은 在 어디에 있냐? 그 집의 什么方向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집? 그 집은 아까 이미 나왔어요. 식물원이란 말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가셔서 자, 이 집에 대한 묘사가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这几座房子 이 몇 개의 집은 가격이 자, 비 뭐보다 부근의 기타 다른 집들보다 都要贵一些 조금 비쌉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답은 A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걸 체크해내셨고 두 번째 식물원을 찾으니까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그 앞에 바로 있죠. 他们对面 맞은편에 식물원이 하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对面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 사급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급이 어려워지면 5급, 6급이 막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도 지금 한계점에 지금 도달했단 말이에요. 사급은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금세 잘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일부분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나오는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형용사 수러문.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我很好. 그냥 이런 거죠.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제일 좋은 건 목적어가 안 오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요. 길지가 않고요. 그냥 주어. 앞에 꾸미는 말이 관여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형용사 서술어. 들어오는데 보통 붙이는 게 이제 정도부사. 很好, 非常好,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注意. 주의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모르니까 요거 하나 알아둘게요. 장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다 할 때 동사를 추주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너는 하고 깡차이 방금이라고 꾸미는 말이도 있고요. 흠빵이라고 형용사 뭔가 되게 멋지다. 멋지다. 추더 여기 추가 나오잖아요. 그쵸? 항상 추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가 결과적으로 흠빵 아주 멋진 거죠. 주의, 아이디어가 흠빵인데 어떤 아이디어? 네가 방금 냈던 아이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항상 추주의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동사 수러문들 나왔어요. 동사 수러문이 형용사 수러문보다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서술어로 오고 이제 목적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앞에 꾸미는 말은 각각 관형어, 우리가 목적어도 꾸미는 말은 관형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동사 꾸미는 말은 역시 부사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放松이라는 말은 동사로 뭔가 좀 긴장을 풀고 이렇게 좀 쉬고 릴렉스하고 이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听音乐 글쎄요, 이거는 하나의 명사 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악 듣기 아니면 음악을 듣다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확실한 게 나왔어요. 동사가 뭐구나? 시구나. 우리가 동사가 시면 A, 시, B, A는 B다. 이퀄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될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리해 보시면 뭐가 음악 듣는 것 이퀄 뭐다? 방식인 거죠. 근데 어떤 방식이죠? 放松, 릴렉스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95번 문제. 칭찬은 부사니까 반드시 종종 뭐뭐 하다 이건 무조건 동사 수식 들어갈 거고요. 회사 부근이라는 명사성 있어요. 出现 동사가 드러났죠? 堵车情况이 붙는 것 같네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부터 먼저 제시를 해주고 회사 부근의 주어고요. 종종 나타나요. 동사 꾸미는 부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堵车情况 차가 막히는 상황이 이렇게요. 자, 동사 수렴은 계속이요. 자, 下学期라고 해서 다음 학기라는 시간 명사가 하나 나왔고 증가하다 확실하게 동사 맞아요. 可能은 부사죠. 아마도. 호의는 조동사로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다 누구를 꾸며요? 동사를 꾸밀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증가될 것이다. 그럼 뭐가 이제 증가되는지 목적어를 찾으면 되죠? 두 개의 수업이.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주어 역할을 하고요. 아마도 증가가 될 것 같아요. 두 과목의 수업이.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보면 아까 엄마가 이 니엔까오라는 떡 기억나시죠? 니엔까오를 이게 새해마다 가득 해서 희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엄마가 희망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희망하다라는 말 뒤에 명사를 갖다 붙이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이 뭐였냐면 생활이 갈수록 까오해지고 두 가지였어요. 까오해지고 하오해지고 요렇게 두 가지 하기를 바랍니다로 아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또 주어가 있고 또 뭐가? 형용사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시황 뒤에 생활에서 말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을 희망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동사들 되게 많아요. 觉得도 한번 해보실래요? 我觉得中国 중국을 느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我觉得中国很好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我觉得你应该学汉语 내 생각엔 너 중국어 배워야 돼. 동사가 들어간다거나 뒤에 꼭 자기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못 오고요. 동사나 형용사 이런 애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해요. 开始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국어로는 开始课 하시면 안 돼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开始上课 라고 하셔야 돼요. 주장, 주장하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고 주장을 하겠죠. 打算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갈 계획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는 뒤에 반드시 동사, 형용사가 들어오는 동사들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주어는 확실히 여기 타로 시작하고 있어요. 총 전치사 구조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7살 때부터인데 동사가 뭐다? 开始. 开始라는 동사는 뒤에 또 동사가 목적어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7살 때부터 시작했다 하고 또 목적어가 길어졌어요. 그 안에 따이 또 동사가 들어오죠. 안경을 하는 목적어가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희망합니다 뒤에 어쩌고 저쩌고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를 희망하냐면 들어가 보면 获得 얻다 뭐를 얻기를 大家的原谅 용서 모두들의 용서를 얻기를 그리고 얘가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네, 꼭 알아두시고 또 나오는 애들이 일정해요. 비교적. 해서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짜문. 거의 매번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죠. 빠는 우리가 뭐뭇을, 뭐뭐를 이라는 말인데 오늘 딱 한 가지 제가 요거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혹시 모르는 학생 있지 않을까. 왜냐면요. 제가 5급을 수업할 때도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빠를 지향이라고 쓴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오늘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을요. 뭐뭇을 뭐뭐를 해서 좀 서면어체에서는 지향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추가로 꼭 알아두시고 쓰실 때는 주어를 써주셨죠? 자, 동사를 보통 이제 빠짜문 뒤에 쓰게 되는데요. 빠짜문 뒤엔 형용사는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 빠를 꾸미는 게 아니라 동사를 꾸미는 부사 조동사를 빠보다 앞에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부를 살짝 발음을 바꿔서 조동사 조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를 원래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개. 그래서 우리 여기 보조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사, 조동사, 개. 네, 그래서 빠짜 전치사 구조 앞에 부사 조동사를 다 꾸며주시고 동사가 오는데 참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빠짜문은요. 동사를 절대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꼭 뭔가를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러를 하나 붙여준다거나 보어들 있죠. 보어를 붙여준다거나 저는 진짜 지금 붙일 게 없어요. 그래도 빠짜문 되는 동사를 절대로 단독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중첩이라도 뭐 칸 이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얘를 조금 더 기타 성분을 붙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방동 우리가 원래 요즘은 그런 거 따지겠어요.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밥 먹는 식당 가면 전통적으로는 동쪽이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집의 동쪽, 즉 집주인을 얘기하죠. 집주인이 빠가 나왔어요. 뭐뭇을 이라는 말이 걸려야겠죠. 자, 밑에 바로 볼게요. 열쇠를 게이. 만약 여기서 끝나면 당연히 틀리는데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게이월러. 나한테 주었다. 요거 간단한데 자 89번 보시면 이 지향을 못 알아보면 오늘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请지향 뭐를 这些数字 이 숫자들을 해주시고 뭐에 따라 안大小顺序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해 주세요. 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종신이라는 말이 있죠. 요 설명을 잠깐 할게요. 아까 제가 뭐 했냐면 보조개, 부사는 반드시 빠보다 앞에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들으세요. 여기 동사 코앞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있어요. 그걸 4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都也在重新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에도 쓸 수 있지만 의미에 따라서 뒤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의하면서 워낙 많이 해서요. 좀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자, 우리 빠짜문에서 동사 바로 코앞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사 뭐 있죠? 그러면 또 예자의 종신 이렇게 노래해요. 또 예자의 종신. 전부 뭐 1, 2, 3, 4급 안에 다 들어가는 단어니까요. 이 단어들만이 유일하게 요 동사 앞에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신이란 부사는 여기 동사 바로 앞에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빠짜문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오늘 좀 새로운 얘기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지향을 좀 강조를 했어요. 지향이 빠하고 똑같다는 점이랑 그 다음 예외 부사들. 보통 대부분의 부사들은 앞에 빼야 되지만 동사 앞에 탁 끼어 들어올 수 있는 부사 정도 외워주시는 거. 이런 거 조금 추가했고요. 자, 정도보어. 한번 항상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주어 서술어 뒤에 덜을 꼭 쓰고 이거 한 정도가 어떠하냐. 他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좋다. 이 강사로서 정도보호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회화할 때 내가 정도보호 되게 잘 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못 쓰실 거예요. 우리는 걔가 말을 참 잘한다고 하지 누가 한국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정도가 잘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막상 여러분 작문을 하시거나 회화하실 때 보면 정도보호를 썩 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의 흐름과 좀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표현은 자꾸 많이 읽고 그런 표현 자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밑에 보시면 더로 연결을 할 건데 주어가 뭐냐? 这件事情둘이 연결해서 주어가 될 거예요. 이 일이 그 다음에 발생했는데 그 정도가 어떻다? 여기 정도 본 거죠. 十分突然 굉장히 갑작스러웠다. 이렇게 됩니다. 요 얘기 하나 할까요?突然이라는 말은 품사가 두 개라는 거 꼭 알아두실게요. 지금은 형용사예요. 매우라는 수식을 받아서 매우 갑작스럽다 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얘는 부사가 되어서 갑자기 동사를 주로 많이 꾸미죠. 갑자기 뭐뭐 하다. 이렇게 두 가지 품사가 있다는 것도 지금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넘어갔고 겸어문, 연동문 아니면 겸어문이 꼭 한 문제가 또 나오죠. 네, 겸어문. 겸어문은 제가 항상 이 예제로 똑같이 설명을 해요. 자, 我让他学汉语. 서술어가 두 개요. 랑은 우리가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사동 동사고요. 쉐는 아시다시피 배우다라는 동사죠. 이 두 개인데 요렇게 문장을 살짝 끊어서 보시면 내가 그를 목자어가 나와라. 그를 시켰다. 요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렇게 잠깐 보시면 그가 배운다 중국어를 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인데 이게 연결이 됐어요.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다? 타가 해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에 동사에겐 분명히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뒤에 동사에게는 주어 역할을 겸하게 되었어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중국어에서 겸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문장 이름이 겸어문이 되는 겁니다. 자, 겸어문 한번 보는데요. 답을 띄워놓고 얘기 좀 할게요. 这场演出 이번 공연은 시인 4급 동사죠. 매료시키다, 사로잡다 동사가 하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꽝칸 구경하고 관람하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인 거예요. 이 공연이 매료시켰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관람하다 해서 두 문장이 연결됐는데 이때 누가 很多人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면서 시인에게는 동사였지만 꽝칸에게는 주어 역할을 겸하면서 겸어문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 이게 겸어문이요. 이런 랑 같은 사동만 겸어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겸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겸어문이라는 정의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쓰기 이 부분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딱 하나예요. 좀 이따 나올 거. 이것도 별로 설명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따오요 하면 뭐 땅이죠. 뭐 결국 작문은 어떤 능력을 보는 거냐면 이 단어를 다 어떤 단어하고 쓰는지 학생이 아나 모르나를 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문장을 늘려서 毕业后 졸업 후에 我想当导游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풀어간다면 조금 더 배점이 붙겠죠. 네, 제가 오늘 볼 때 제일 좀 그래도
어려운 걸 찾으려면 传真 팩스 정도가 되겠는데요. 얘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 팩스를 보내다가 필요할 거고요. 혹시 받고 싶으면 받다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팩스를 보내다가 파라는 걸 몰랐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发传真 그럼 받았다는 收到了라고 얘기해요. 네, 收到了.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양사도 알아둘게요. 팩스 하나를 보냈다면 뭐 쓸까요, 여러분? 힌트,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문서나 서류를 세는 사급 양사니까 꼭 외워두라 그랬어요. 一份이죠. 그래서 发了一份传真 혹은 收到了一份传真이라고 써주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22일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자, 4급 시험은요. 총평특강 한 두세 번만 들어도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니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게 매달 시험 끝나고 이렇게 새벽까지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이거 했던 말을 또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무슨 얘기죠?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4급은 절대 어려운 벽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월에 저는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